안녕하세요, CDM입니다. 갤럭시 노트 FE가 있는데요. 펜 에디션이죠. 네, 이 제품을 좀 살펴보면서 이전에 나왔던 갤럭시 노트 1인데요. 굳이 얘기하면 갤럭시 노트 1인데 처음에 갤럭시 노트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흥행을, 그러니까 뒤에 나온 버전들이죠. 노트 2부터 흥행을 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나온 스마트폰 누가 쓰냐라고 처음 했었고, 근데 큰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계속 그 노트 시리즈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근데 막상 갤럭시 노트를 켜서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이걸 한번 써보면 엄청 답답해요. 네. 이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이 이렇게 느렸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빠르다고 잘 썼던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엄청 느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뜨나요? 이렇게 늦게 뜹니다. 뭐 실행시켰을 때도 좀 늦게 뜨고, 네. 눌러보면, 여기서. 이렇게 늦게 뜨고 했었는데, 이것도 빠르다고 그때는 잘 썼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더 빨라지죠. 이게 갤럭시 노트 FE가 사실은 갤럭시 노트 7이랑 마찬가지인데, 이름을 바꿔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배터리도 조금 낮춰져서 나왔고, 스펙을 여기 이제 뒤쪽에 박스 뒤에도 있지만은, 네, 보면은 로컬 메모리는 4GB고 이제 기본 프로세서는 이제 64비트 옥타 코어 프로세서 사용됐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43.9mm의 QHD 해상도로 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이제 후면이 이제 1200만화소, 전면이 500만화소. 요즘 나온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면 카메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전면에도 보면 플래시까지 넣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이 제품은 방수 방진이 되고, 그리고 홍채 인식이 가능해서 잠금 해제할 때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쓸 수 있다. 뭐, 삼성페이 쓸 때 뭐 좀 안전하게 잠금 해제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기술도 적용돼서 나왔던 최초의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터리 문제 때문에 들어갔었다가 다시 어찌 보면은 정리돼서 다시 나온 거죠. 배터리 안정성 문제를 조금 해결해서 나온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을 좀 줄여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존의 뭐 스마트폰보다는 용량은 좀 큰 편이긴 하고요. 좀 궁금했던 건데 이쪽에 펜을 이쪽에다 쓰니까 안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노트에 있는 펜은 동작은 안 합니다. 이쪽에 있는 펜은 이쪽에 끄면은 또 되네요. 노트에서는 됩니다. 지금 보니까 잘 되죠? 이쪽에서 잘 되고, 네, 잘 되고, 이쪽에 잘 되고. 노트에 있던 펜은 여긴 되는데, 여긴 안 되네요. 이건 되네요. 이건 되는데, 잠깐만. 아까 안 됐었는데 지금 또 되나요? 지금 되네요. 지금 해보니까, 아까 잠깐 안 됐었나 봅니다. 지금 보니까, 예, 지금 참 되네요. 이게 그전이랑 같은 기술 쓰긴 쓰는데 디스플레이가 점점 좋아지면서 물론 이제 좀 더 섬세하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아이고. 네, 악필로 막 쓰다 보니까 글자가 좀 밀었네요. 네. 근데 보면 그전에 나왔던 스마트폰 중에 보면 펜을 거꾸로 넣으면 막 걸리는 문제도 있었고 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해결됐고, 보면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 USB로 됐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USB-C 타입으로 다 변경이 됐고요. 이어폰 단자는 그전에는 이제 위에 있었네요. 네, 위에 있었는데 이제 아래쪽으로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가장자리 부분에 이제 베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쪽에 어떨 때 이렇게 타면 이게 더 동작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옆에 너무 꽉 잡아서. 근데 그전이랑 베젤을 비교를 해보면은 얼마나 차이가 큰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크기 자체는 얼핏 보면은 과거에 나왔던 노트가 더 커요. 그렇죠? 더 크지만 화면 사이즈를 굳이 비교해보면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만요. 카메라 빨리 실행시킬 때 아직은 하드웨어 버튼이 있기 때문에 홈 버튼 2번 빠르게 누르면 실행시킬 수 있고, 뭐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은 카메라를 실행시킬 수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홈 버튼 2번 빠르게 누르면 카메라가 앞뒤 좌우가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S8에서는 스티커 모드나 뭐 그런 부분들 들어갔지만 여기서는 그런 건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 전에 뭐 다른 제가 비교 영상에서 올리긴 했지만은
삼성 텍스와도 호환은 안 돼요.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나왔다고 해서 최신 폰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갤럭시 S8이 더 뒤에 나온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기술 적용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기능을 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운영체제나 뭐 인터페이스 부분들은 최신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좀 더 좋아지긴 했는데요. 보면 빅스비도 들어가 있고. 근데 하이 빅스비 해서 뭔가 명령을 준다거나, 지금 이게 떴죠? 이게 떴는데 명령을 준다거나 처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노트 8에서 들어갈 부분들이고, 전압 안정성이나 충전할 때 뭐 그런 부분들은 아직 뭐 눈으로 뭐 표시되는 뭐 잘못된 부분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삼성 스마트폰이 최근에 나온 폰들은 대부분 다 화면이 켜진 상태로 충전하려고 할 때는 고속 충전이 안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고속 충전이 안 되고, 화면을 끈 상태에서만 고속 충전이 됩니다. 그 충전하는 동안 그 발열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카메라, 뭐 이것도 좀 볼까요? HDR 같은 것도 있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뭐 사진은 1200만 화소 가능하고 동영상은 UHD까지 가능합니다. 전면은 500만 화소의 QHD 동영상까지 가능하고요. 뭐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사진, 이쪽으로 하면은 여러가지 필터가 있고요. 이쪽으로 하면은 모드가 있습니다. 아웃포커스랑 뭐 슬로모션, 하이퍼랩스, 뭐 멀티뷰션,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파노라마도 가능하고, 삼성 스마트폰에 있는 파노라마는 조금 아쉬운 게 있죠. 근데 그 LG에 나온 그 LG G6 같은 경우에는 3D 파노라마로 찍으면 VR로 찍으면 상당히 멋있게 VR 이미지가 스마트폰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비슷하게 흉내내만 냈을 뿐 여기서는 그렇게 그런 기능은 놓지는 못했어요. 물론 S8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리고 뭐 실제 사용해보면서 뭐 이것도 보면은 갤럭시 S8과 비교를 굳이 해보면은 S8에서는 그 하드웨어 버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뭔가 실행을 시켰을 때 하드웨어 버튼을 숨기는 기능도 추가가 돼서 이제 화면을 더 위아래 넓게 쓸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노트 FE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전 나왔던 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화면이 좀 답답해 보여요. 그전에는 이것도 화면이 크다고 와 좋다 했었는데 더 화면이 비율이 넓은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것도 좀 화면이 좀 답답해 보이는 거죠. 위아래 예절이 그만큼 넓어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 버튼이 없어지고 위도 마찬가지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정리가 되면 이것도 화면이 더 커지게 되고 그게 어찌 보면 노트 8으로 나오게 될 거죠. 카메라는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튀어나와 있고 근데 전체적인 뭐 평가를 해보면은 가격만 조금 물론 시간 지나면 가격이 좀 낮아지고 뭐 하겠죠. 네,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뭐 쓸만하다고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한정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낮아질까 싶기도 해서 좀 걱정스럽긴 한데 만약 가격이 조금 낮다면은 뭐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네요. 인터넷도 한번 해볼까요? 인터넷. 네, 지금 보면 이것도 네, 듀얼 채널로 접속이 가능해서 인터넷은 아주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하는 도중에 만약에 뭔가 기록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네, 이슈 선택을 하면은 이 부분들을 바로 뭐 선택해서 텍스트 인식도 가능하고 뭔가 그림 그린다거나 다른 데 저장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펜을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끄적끄적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노트 시리즈가 훨씬 재밌긴 재밌을 겁니다. 물론 펜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S8에서도 삼성페이를 제가 쓰긴 쓰는데 이게 지문인식이 위에 있어서 이게 지문인식 이 정도만 있어도 편리할 텐데 이 위에 있어서 무척 불편하거든요. 노트 8에서 이제 아래쪽 내려오는데 이건 이제 그 지문인식 버튼이 아래쪽에 있어서 삼성페이 쓸 때도 인식을 밀어서 바로 인식이 되면은 바로 쓸 수 있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겁니다. 아, 네. 지금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노트랑
노트 8이랑, 노트 8이 아니고요. 노트랑 노트 FE랑 비교했을 때, 성능 차이, 이런 거, 지금 굳이 이걸,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일단 카메라 실행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실행. 네. 이렇게 늘었나요, 원래? 이게 뭐 확실히 노트를 저게 펜이 있잖아요. 펜이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기록한다거나 그럴 때 써봐야지 하고 써봤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도 이제 더 이상은 지원 안 하는 정도로 이제 구형이 돼버렸기 때문에 확실히 옛날에 나왔던 노트 이런 스마트폰 있어서라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스마트폰 아주 초기 버전과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진짜 확실히 많이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노트 8이 더 기대되기도 하고요. 네. 이게 잠깐 중간에 반짝해서 나온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만약에 좀 나는 하드웨어 버튼을 무조건 선호한다. 하드웨어 버튼이 나오는 거를 무조건 써야겠다 싶으면은 한번 사용해 볼 만한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걸 SKT에서 대여했기 때문에 SKT 어플 같은 거 좀 살펴본다면은 이게 T전화를 사용하면은 데이터가 얼마큼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T전화에서도 확인이 가능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부모님들한테 설명해 드릴 때 편리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실 때 데이터 통화 무료가 얼마큼 남았는지 사실은 그것도 무료는 아닌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 집은 무료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까지는 잘 모르시고 대신에 무료 있는 걸 보고 전화 통화하시고 끊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T전화를 이용하면 그런 부분들이나 데이터가 얼마큼 남았는지 아주 즉각적으로 쉽게 그래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남아있으면 전화를 하셔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좀 아무래도 안심을 하고 전화를 좀 하시죠. 그런 부분들은 좀 설명드릴 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클라우드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서비스 중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속도가 무척 빠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진이나 그런 부분들 저장해서 PC로 가져간다거나 그럴 때 한번 써보면은 무척 편리하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진 백업할 때는 구글 포토도 좀 쓰긴 씁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운전 같은 거 할 때 내비게이션 같은 거 따로 쓰시기도 하는데 만약 없다고 하면은 티맵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은 무척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얘기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무척 편리해졌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당연하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8 플러스가 더 쓰긴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빅스비 버튼이 이쪽에 있고 하이 빅스비 이렇게 말해서 뭔가 명령을 수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무척 편리해서 이게 T맵에 있는 안내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다 연동이 가능해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보단 얘가 편할 거고 얘보단 얘가 좀 더 편하고 약간 그렇게 되네요. 물론 또 얘보다는 앞으로 나올 노트 8이 좀 더 기대가 되고요. 앞으로 나올 노트 8도 좀 빨리 나오면은 제가 좀 빨리 갖게 된다면은 가능한 빨리 리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을 기대하면서 네,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